피부양자가 되면 별도로 내는 게 없이 직장에서만 내면 끝났는데, 그럼 피부양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피부양자가 되려면 자격 인정 기준이 있습니다. 소득도 만족을 해야 되고 재산도 만족을 해야 되고 이거를 동시에 만족해야 됩니다. 동시에. 자, 그러면 소득 요건부터 볼까요? 자, 소득 요건은 이런 것들이 모두 충족이 돼야 됩니다. 자, 일단 소득의 합계액이 2천만 원 이하여야 됩니다. 아까 그 소득 월액보험료 그 계산했을 때와 똑같습니다. 비과세소득은 제외하고요. 사업소득이 없을 것, 이건 사업소득이 제로여야 된다 그랬어요. 주택 임대소득이 1원이라도 있다. 피부양자 박탈이다 라고 말씀드렸던 게 이거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가 있는데요. 사업소득이 없고 연간 2천만 원 이하여야 되지만, 자, 그럼 부부가 있다고 보겠습니다. 부부가 있는데 남편은 이 소득조건을 만족했어요. 근데 부부는 전업주부입니다. 아예 소득이 없어요. 그러면 남편은 소득 요건을 만족을 못했기 때문에 못 들어갈 거 아닙니까? 피부양자로. 그러면 아내, 부인은 그러면 들어갈 수 있냐? 피부양자로. 소득 요건 만족했기 때문에. 둘 다 못 들어간다. 이겁니다. 왜? 남편이 번 소득으로 부부가 같이 먹고 산다는 거죠. 그래서 이 소득 요건은 부부가 다 소득 요건을 충족을 해야만 합니다. 남편도 충족해야 되고 아내도 충족을 해야 둘 다 피부양자로 들어갈 수가 있는 것이지, 한 사람이라도 이 소득 요건을 충족을 못했다? 그러면 둘 다 피부양자에서 빠져버린다. 그러면 아내가 피부양자로 들어가면 아내는 재산이라든가 이런 게 안 들어갈 수가 있는데 둘 다 들어가 버리기 때문에 이 소득 요건에 대해서는 약간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그래서 이 소득 요건에 둘 다 만족할 수 있게끔 소득을 분산시킨다거나, 특히 뭐 임대소득 같은 경우에 이런 작전들이 필요해 보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 있는 그 소득의 합계액이 연간 2천만 원 이하여야 되는데 이건 어떻게 계산이 되는 것이냐? 자, 이렇게 계산이 됩니다. 아까 소득 월액보험료 계산했을 때하고 비슷한데 근로소득하고 연금소득은 50%가 아니라 100%가 다 들어가 버리네요. 2천만 원 계산할 때는. 자, 소득 월액보험료 계산하는 거 약간 다릅니다. 잘 보셔야 돼요. 자, 이건 똑같습니다. 이자 배당은 분리과세 금융소득 1,000만 원이 넘어가면 전체 금액이 다 들어간다. 사업과 기타는 필요 경비를 공제하는데 아까 분리과세 주택 임대소득이 1원이라도 발생하면 다 들어간다 라고 하는 거고요. 자, 근로소득과 연금소득도 마찬가지 소득 월액보험료 계산하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근로소득 공제와 연금소득 공제를 안 해준 총 급여액과 총 연금액이 들어가고요. 연금 제외소득도 포함을 하는데 소득 월액보험료는 50%만 평가해서 들어갔는데 여기서는 피부양자 따질 때는 100%가 다 들어간다. 그래서 약간 피부양자 탈락될 수 있는 가능성이 더 커지겠죠. 일단 소득 월액보험료 내는 조건하고 비교해 봤을 때는요. 이렇게 계산이 되는 것이고요. 자, 그러면 여기는 사업소득이 없다고 하는 의미는 뭐였냐? 아까 사업자 등록을 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사업소득이 0원, 1원 또 나오면 안 돼요. 나오면 안 돼요. 근데 자, 사업소득이 없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사업자 등록을 했는데 소득이 발생을 했는데 그분이 장애인이다. 국가유공자다. 그다음에 뭐 보훈 대상자다. 라고 하면은 필요경비를 뺀 금액이 500만 원 이하. 500만 원 이하면 소득이 없는 걸로 간주하겠다. 이겁니다. 이거는 사업자 등록을 하신 분들이고요. 근데 사업자 등록을 안 하신 분들이 있었죠. 아까 택배기사라든가, 그다음에 그 대리운전 하시는 분들, 또 이제 보험 설계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고요. 아까 뭐 방문 판매원 이런 분들도 사업자 등록을 안 하고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죠.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필요 경비를 뺀 금액이 약 500만 원 이하이면 사업소득이 없는 것이 된다. 그러니까 치킨집을 해가지고 만약에 사업소득이 400만 원이 발생을 했습니다. 경비를 뺐더니 이분은 피부양자 탈락. 왜? 0원 이상 발생했으니까요. 근데 만약에 보험 설계사다 내가. 근데 사업소득을 계산해 보니까 연간 500만 원 이하더라. 경비 빼고요. 그러면 피부양자가 될 수 있다. 라고 하는 것이죠. 자, 여기서 구분을 좀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요거는 이제 소득 요건이고요. 아까 재산 요건도 만족을 해야 된다고 했는데, 자, 그 재산 요건 어떻게 되는 것이냐?
재산 요건은 그 형제 자매가 피부양자로 들어갈 거냐, 그러니까 직장 가입자의 형제 자매냐 내가, 아니면 배우자나 어머니 아버지 자식이냐 라는 거에 따라서 재산 요건이 달라집니다. 형제 자매는 자 재산세 과세 표준의 합이 1억 8천만 원 이하여야 됩니다. 재산세 과세 표준은 아까 시세의 70%를 공시가격으로 잡고 공시가격의 약 60%가 재산세 과세 표준이라고 그랬죠. 여기다가 이제 재산세 과세 표준이 어떻게 계산되는지는 그 뒤에 나옵니다만 그렇게 계산을 한 재산세 과세 표준이 얼마야 되는지를 기준으로 해서 재산 요건을 따지게 됩니다. 자, 배우자나 직계전도 직계비속은요 약간 높습니다. 재산세 과세 표준의 합이 5억 4천만 원 이하이거나 근데 5억 4천만 원을 넘어가 버렸단 말이에요. 그리고 9억 원은 안 돼. 재산세 과세 표준이. 그러면 아예 탈락시킬 것이냐? 아니요. 소득. 아까 그 전에 이 소득 요건에서 그 소득의 합계액이 있었죠. 요게 1,000만 원 이하이면 인정을 해주겠다. 소득이 약간 있더라도 인정을 해주겠다 이 말입니다. 무조건 5억 4천만 원 이하면 무조건 돼요. 소득이 2천만 원 이하이면 소득 합계액이 무조건 되는데 소득이 만약에 한 500만 원 정도 발생했단 말이에요. 그럴 경우에는 탈락되는 게 아니라 5억 4천만 원에서 9억 원까지도 가능하다라는 것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재산 요건은 된다. 그래서 피부양자 되려면 앞에 있는 소득 요건과 여기 있는 재산 요건을 동시에 만족을 해야 됩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조심해야 될 것이 소득 요건은 부부라고 하면 부부 중에 한 사람이라도 소득 요건을 만족을 못하면 둘 다 못 들어갔잖아요. 근데 자 소득 요건은 둘 다 만족을 했습니다. 소득 요건은 둘 다 들어갈 수가 있어 이제. 근데 재산 요건에서 남편은 지금 이게 5억 4천이 넘어가 버려요. 그다음에 소득의 합계액도 1,000만 원이 넘어가 버립니다. 남편은 탈락이야. 재산만 따졌을 때. 근데 아내는 재산 요건을 만족했습니다. 자, 소득 요건은 둘 다 만족했죠. 2천만 원 이하이기 때문에 남편은 지금 한 200만 원 정도 소득 합계액이 된다고 치면 그러면 남편은 소득 요건 만족, 아내도 만족. 재산은 남편은 만족하지 못했고 부인은 만족했죠. 이럴 때는 자, 아까 소득 요건과 다르게 남편은 못 들어가지만 부인은 들어갈 수 있습니다. 남편은 못 들어가지만 남편만 지역가입자로 가고 부인은 자식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의 피부양자로 들어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요거 좀 같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소득 요건과 재산 요건하고는 부부일 경우에는 약간 달리 적용이 된다라는 것들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아까 재산세 과세 표준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자, 여기 있는 직계존속이라든가 직계비속 배우자에는 직계비속 아들, 딸의 배우자, 그러니까 뭐 사위나 며느리도 들어가고요. 배우자, 뭐 남편의 어머니 아버지, 아내의 어머니 아버지도 들어간다라는 것이고요. 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재산세는 그러면 과세 표준은 어떻게 계산이 되는 것이냐? 라는 것을 좀 보겠습니다. 재산세는 뭐 토지나 건축물, 주택 뭐 이런 것들이 있으면은 재산세가 부과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매년 6월 1일 날 이런 것들을 갖고 있냐? 사실상 소유하고 있냐? 소유하고 있다? 그러면 재산세가 부과가 되는데, 자, 재산세 과세 표준은 나머지 건 읽어보시고요. 네, 이렇게 계산이 됩니다. 과세 표준은 토지나 주택, 뭐 건축물 같은 경우 선박 및 항공기를 갖고 계신 분들은 뭐 그렇게 많지 않으니까요. 네. 자, 토지나 건축물, 주택을 갖고 계신 분들은 자, 재산세 과세 표준은 시가 표준액. 이게 바로 아까 공시가격입니다. 공시가격. 공시가격은 지금 뭐 토지라든가 뭐 주택이냐에 따라 달라집니다만 약 한 주택 같은 경우에는 약간 한 시세 실제 가격이 한 70% 정도 잡아줍니다. 70% 정도. 70에서 75% 정도. 그래서 아까 10억 이 시세였을 때 약 70%, 7억을 잡아줬거든요. 자, 이 7억이 나오면 이 공시가격 7억에다가 공정시장 가액 비율을 곱합니다. 이 공정시장 가액 비율은 주택 같은 경우는 60%. 네, 그러니까 7억에 60%, 76은 42, 4억 2천만 원이 재산세 과세 표준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시세가 10억이라 하더라도 4억 2천만 원이 재산세 과세 표준으로 잡혀서 재산 요건 5억 4천만 원 이하네요. 네, 그러면 만족을 하게 된다. 형제자매가 아닌 이상은 만족을 해서 피부양자가 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기에 따라서
과세표준은 계산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요거 뭐 계산할 필요 없죠? 왜? 재산세 과세표준 다 나오지 않습니까? 재산세 부과될 때 그 고주세 재산세 과세표준이라고 다 나오기 때문에 요거 합산해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이 조건에 맞냐 안 맞냐 라고 따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 자 우리가 방금 이 소득 월액보험료가 어떻게 계산이 됐고 피부양자가 되려면 소득 요건이 어떠해야만 하는지를 방금 봤습니다. 요거 이제 이렇게 해놓으니까 좀 헷갈려요. 요거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방금처럼 이렇게 종합소득이 자 이렇게 계산이 됐죠? 여기까지는 뭐 더 설명 안 드리겠습니다. 이제 네. 근데 종합소득금액 어떻게 계산했다고요? 이자소득금액, 배당소득금액 이렇게 계산이 됐다 그랬죠? 요거까지 약간 설명을 드렸고 그럼 소득 월액보험료하고 근데 이따가도 계산을 해보겠어요. 지역보험료 계산할 때 이 이자나 배당이 어떻게 계산이 되느냐? 자, 이자나 배당료 금융소득은 1,000만 원 넘어갔을 때 전체 금액이 다 들어간다. 다르죠, 지금 이거하고. 네. 그리고 근로소득은 근로소득 금액의 50%가 아니라 총급여액인데 아까 평가를 할 때 50%만 평가하겠다라는 것이었고요. 자, 연금소득은요? 연간연금액. 여기 연금 제외소득이 여기 지금 빼줘야 되는데 여기서는 안 뺐지 않습니까? 연금 제외소득도 포함이 된다. 2001년 12월 31일 이전 것도 포함을 시키고 여기 비과세만 빼가지고요. 그게 나오면 여기 50%만 반영시키겠다. 평가하겠다라는 것이었고요. 기타 소득과 사업소득 그대로 같습니다. 자, 피부양자를 따질 때 소득 요건은 또 이거하고 달랐죠? 요건 똑같았는데 네, 근로소득이 소득월액보험료나 지역보험료 계산할 때는 50%만 평가가 되지만 피부양자 따질 때는 100%다 들어간다. 총 급여액이요. 물론 근로소득 공제한 금액도 들어가죠. 자, 연금소득도 마찬가지죠. 근로소득 금액이 들어갔듯이 연금소득 공제 금액도 들어갑니다. 들어가서 100%다 된다는 거. 이렇게 된다는 거. 그 다음에 피부양자가 될 때 이제 사업소득이 없어야만 된다고 그랬잖아요. 이 사업소득 금액으로 계산하는 게 아니라 사업소득이 없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이 경우가 이제 아까 설명해 드렸던 이 경우라는 것이죠. 이 경우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지 않다 그러면 네, 사업소득 합계액이 500만 원 이하.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다 하더라도 장애인이나 국가유공자다 그러면 네, 등록이 되어 있다 하더라도 500만 원까지는 봐주겠다. 라고 했던 것. 이거 이제 정리가 되실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해보면 될 것 같습니다.